이번 시간에는 26페이지죠.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의 기본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은 거기에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령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때 여기에 있는 103조 이것은요 바로 개인의 사적 자체의 범위를 정해주는 기능을 해요. 이걸 사적 자체의 한계 기능을 한다 그래요. 103조는 사적 자치의 한계 기능을 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103조는요, 사회 질서 위반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령의 목적, 의도가,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사회 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 규정의 이름을 우리는 일반 규정이다. 또는 백지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법 조문 가만히 103조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일어났죠.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란 이 관념하고 사회 질서라는 이 관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즉 개념상의 관계. 여기 보면 여기는 사회 질서라는 이 개념이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의 한 유형,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선량한 풍속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관계가요. 자, 이런 의미부터 이렇게 법조문을 설명을 잘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회 질서의 구체적 기준이 뭐냐? 이 구체화라 그러죠. 이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구체화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판례겠죠. 판례. 우리 교재 27페이지 이하에 이러한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놓은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정의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알겠죠? 정의관에 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정의관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라는 자체가 범죄 행위에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범죄와 관련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박 자금이나 밀수 자금으로 쓰려고 돈 빌린다. 그 돈 빌려주기로 서로 합의하면 이건 뭐예요?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부척관계 종료를 해줬고 나는 증여계약. 이거는요, 부척관계를 계속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디귿 동그라미는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중매매인데요.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요. 제2매매 계약이 이게 우리 민법 103조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무효. 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즉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2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제2매수인이요. 제2매수인이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매도인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매도인이 팔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하냐?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어야 한다. 도대체 적극 가담 행위가 뭐냐? 이런 거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자기한테 팔도록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한테 팔아라, 팔아라 하는 거죠. 끈덕지게 요청하는 거.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또 자기한테 팔도록 유도하는 것, 권유하는 것, 회유하는 것, 자기한테 팔도록 종용하는 것도 되겠죠. 종용하는 것, 이런 등등의 행위, 이런 것을 우리는 적극가담행위라 그래요.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이럴 때 한해서만 103조에서 무효다. 이렇게 해석해요. 제2매매계약이. 자, 이게 뭐냐? 요게에서 제2매매계약이 범죄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배임죄, 배임적 매매가 된다는 거죠. 범죄인 배임적 매매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뭐냐? 바로 이게 있을 때입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리얼 경매 입찰을 담합해버리면 이 공정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무효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구체적 기준이 윤리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 사회윤리, 가정윤리 이런 게 있겠죠. 예컨대 모자, 동거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약정, 엄마와 자식이 동거를 할 수 없게 그렇게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약정, 이건 천륜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약정 자체가. 또 니언에 보시면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것도 천륜에 반한 거죠. 윤리관에 반한 거예요. 그죠? 또 디귿에 보면 부첩 계약을 하는 것. 가정 내에서는 일부 일처제라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죠. 그죠? 이것을 위반하는 부첩 계약, 이것도 역시 윤리관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효란 거죠. 첩계약도 마찬가지고, 즉 첩계약을요 처가 동의해 주더라도 역시 무효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죠. 다만 거기에요, 치읓. 거기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예컨대 첩관계를 청산하면서 끝내면서 첩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대주겠다. 또 첩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자식이 있다면 자식 양육비 내 대줄게 라는 한 이런 약정은요, 첩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그 쉬워서는 좀 조심해서 봐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죠. 자유권 침해다. 그죠? 자유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약정, 무효란 것이죠.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라든지, 혼인하면서 영원히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이혼을 포기하는 약정, 뭐 이런 것들은 역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래 보고요. 니은에요. 은행을 채용할 때, 은행으로 채용할 때, 회사 다니는 동안에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 회사를, 즉 은행을 퇴직해야 한다라는 약정, 거기에 도장 찍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거는 결혼 퇴직 조항인데 이것은 무효란 거죠. 왜냐? 혼인의 자유라는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에 디귿을 좀 봐주시죠. 디귿. 그 디귿에 보면 일어났죠. 해외 연수 후에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외 연수할 동안에 뭐예요? 교육을 시켜줬다면 회사에서. 자, 외국에 체류하는데 체류 비용 내죠. 또 외국에 선진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교육비를 회사가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2년 동안 교육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국내로 복귀하겠죠. 회사로. 복귀하면 최소한 3년은 우리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만약 중간에 나가면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 교육비하고 생활비하고 이런 거 다 회사에 상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사규를 만들겠죠. 거기에 옵션을 걸어놓고 이렇게 사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규, 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근로자 개인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그래요. 3년 동안 퇴직하지 못한다. 다른 내용으로 반드시 3년 동안은 최소한 그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달렸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근로계약 기간을 제한하려고 하는 약정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경비 반환 면제 기간으로 봤다는 것이죠. 법원이. 그러니까 이 사규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강제로 근로계약 기간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유효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귿. 그 다음에 네 번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요. 생존의 기초재산. 이걸 처분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재산을 처분하는 걸 이걸 유효하고 인정해 줘 버리면 그 당사자는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생존을 담보로 해서 재산 거래하는 약정은 인정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인격권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건. 그래서 이때는 아예 이 약정 자체가 무효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가 있는데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다 양도하겠다라는 약정이라든지 또 사찰이 그 사찰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임야를 임야에다가 사찰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임야를 만약에 양로원이나 좋은 데 기부해버린다든지 하면 사찰 자체가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때 사찰이라는 것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찰하면 이것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사단법인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단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체성은 사실상 법인이 돼버리면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찰의 근거가 되는 그 임야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 사찰이란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 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처분 약정은 무효한 것입니다. 자, 그것도 판례가 있으니까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입니다. 이 지나친 사행이라는 것은 보통 도박을 말하죠. 도박행위. 이 사행이라는 것은요. 지나치게 도박적인 행위는 인간의 근로욕을 소멸시키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사람이 나태해지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이 다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놔둬버리면 그죠? 이러한 행제만 노리게 되면 사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 사행 행위에 있어서는 권리 의무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인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기억해 보면 도박자금 대여하는 계약, 도박자금 뻔히 쓴다는 거 알면서 돈 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면 그거 뭐예요? 도박죄, 범죄행위와 관련되기도 해요. 그죠? 다만 거기에요. 니연 동원하면 또 알아두셔야겠어요. 니연. 도박상의 채무자가 도박을 치다가 외상 도박했어요. 그런데 져버렸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 외상 도박했으니까 도박 채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당해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 이긴 딴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그 채무 이행을 위해서 도박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도박 채권자한테 야, 내 그 뭐 건물 이거 네가 좀 대신 좀 팔아주라. 내가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대신 팔아가지고 팔면 다른 사람한테 제3자 팔면 그 대금에서 네가 돈 변제받아가 나오고 나머지는 내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이 도박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대리권과 위임 행위를 도박 채권자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박 채권자는 도박 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제3자와 대리권 행사를 하겠죠. 매매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말입니다. 이 도박 채권자한테 위임계약과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도박 채무는 무효다. 도박 채권 채무 관계는 무효다.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여기 상행이니까. 다만 그와 별도로 도박 채무자 자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위임 계약을 하고 대리권 수여하는 것은 이 도박 행위와 관계없다. 별개의 행위다. 별개니까 위임 계약 유효하고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도 유효하다는 거야. 그렇다면 도박 채권자라는 사람은 수임인의 지위가 생기고 대리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박 채권자는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상대방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다. 그죠? 그것이 니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동기의 불법입니다. 이 동기의 불법은요, 예를 좀 알아두셔야겠어요. 예. 법률행위, 여기서 불법이라는 의미부터 먼저 알아야겠네요. 여기에 불법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해요.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민법 103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런 의도겠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불법할 때. 그냥 여기 불법만 딱 쓰면 사회질서 위반, 이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사회질서 위반이냐면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데, 그러면 동기가 뭐냐? 동기라는 것은 당해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 뭐 이유요. 이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 그럼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동기 없이 거래행위 하는 일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동기라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린벨트에 있는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된다라는 내용으로 자기가 인식해서 그러면 저 땅 사야겠다라고 나한테 그 토지 나한테 10억에 파실래요? 라고 하면 이 살려는 매수인은 10억에 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니까 이거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살 의도를 갖게 된 이유죠. 그래서 바로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사실,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에서는. 그죠? 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말이죠. 아파트 가격에, 아파트가 가격이 푹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아파트만 처분해버리자, 5억에. 그래서 매도인이 말이죠. 매도할 사람이 자기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자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5억이면 내가 아파트 팔게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아파트 팔겠다는 이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왜 그런 의도를 가졌어요? 바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이게 동기가 되죠. 그러면 매매계약에서요. 아파트 매매계약 5억에 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매매계약 이 자체가 법률행위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잖아. 법률에 관계없죠. 매매계약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죠? 별개라 별개. 즉 아파트를 팔게 된 이유란 거죠. 이걸 동기라 그래요. 그러면 동기 불법 이걸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그 동기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된 내용이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그래서 여기 예를 알아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어떤 것을 말하냐? 동기의 불법이 이런 거죠. 도박을 하려고 하면 도박 장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박꾼들이 말이죠. 도박꾼 중에 대표 한 사람이 좀 외딴 집에 소유자한테 가서 또 그 집이 가보니까 비어 있네요. 외딴 집이. 소유자를 만나서 야, 너 그 비어 있는 외딴 집 있잖아. 그거 내한테 15일간만 좀 빌려줄래?
대신 내가 15일간 빌려 쓰고 내가 100만 원 줄게. 15일 동안 쓰는 비용 100만 원 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임대인이요. 그러니까 건물주죠. 집주인이 그래 빌려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당의 그 외딴 집에 대하여 둘이가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차임은 15일 그 동안에 얼마 주기로 했어요? 100만 원의 차임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게 임대차 계약이죠.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이 왜 하였다고요? 도박하려고 했죠. 도박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임대차의 동기였죠? 그런데 도박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도박.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이 동기다.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동기의 불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임대차 계약하는 거 하고 도박한다는 거 하고 이건 별개죠. 별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기의 불법이 있을 때 당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이렇게 묻겠죠.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그래요. 동기는 그 사람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 오로지.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해야겠죠. 왜? 한 사람의 의도는 마음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유효하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무효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요 사유를 알아둬야 돼요. 동기의 불법 때문에 이 법률행위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냐? 요것을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 우리 법원에 판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은 이렇게 했네요. 우리 법원이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되었거나, 그러니까 그 외딴 집을 빌리러 온 사람이요. 야, 내가 당신 그 외딴 집 내가 좀 빌려 쓰자. 15일 동안 내 빌려주면 내가 100만 원 주겠는데 내가 거기 도박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표시했는데 그 임대할 사람이 주인이요. 보니까 겁이 나요. 사람들이 시커먼 놈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 하니까 겁이 나요.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빌려줄게 했지만 뭐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했지만 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표시했기 때문에.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인 법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표시 안 했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한 동기가 이미 거래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 알려져 있더라 이 말이죠. 이걸 말하냐? 상대방에게 알려진 상태일 때는 이래요. 이런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로 취급해야겠죠. 자, 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둔다. 무효인 경우요.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예요. 29페이지에 있다. 거기에 도박장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 임대차한다. 도박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살인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매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동기의 불법의 형태인데 원칙은 그 거래행위라는 법령에는 유효가 되지만 다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판례 꼭 알아두십시오. 니언의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동기가 표시될 뿐만 된 경우, 표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한 법령으로 취급해서 무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민법에요.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효로 취급하거든요. 무효인 행위가 돼요.
자, 불공정하다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범죄이에요. 폭리행위예요. 폭리행위. 즉 일방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득을 혼자 독식하는 거예요. 이걸 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이 행위도 역시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것은 민법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자라는 것입니다. 기타 행위 뭐 이런 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요 30페이지 가보시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효과는 어떻게 되죠? 효과. 무효죠. 무효행위입니다. 이때 무효는요, 절대적, 확정적 무효죠.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여기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되고 무효행위 전환도 안 되고 선의의 제3자, 제3자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요 확정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는, 자, 그러면 무효인 행위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아직 이 행위로부터 아무것도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한 것이 없다면 이때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불효.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행한 후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예요. 자, 여기에 무효기 때문에 말입니다. 무효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행했다면 이것은 원칙은 이행한 만큼이 부당한 이득이 되죠. 부당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준 사람은. 그죠?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 무효 사유가 사회질서 위반, 여기에 해당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이행한 경우 어떻게 하냐? 여기는 746조에 가면 이게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부한 사람은 재산 급부한 그 급부 재산을 반환 청구 못한다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부정해놨어요. 부정. 할 수 없도록.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 반환 청구 왔는데요. 그래서요, 여기에 불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 여기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03조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후라면 746조에서요.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은 영원히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지만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03조 사회질서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행한 후라면 746조가 주는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공식처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식처럼 103조 위반했는데 무효예요. 근데 103조에 해당된 내용대로 만약에 이행을 해버렸다면 그때는 746조가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이 적용된다는 말은 뭐냐?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행한 경우. 자, 이거는 하나의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103조에 의하여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사유 때문에 무효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 후라면 그때는 746조가 적용된다. 이게 적용되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도록 이것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적용된다. 그러니까 줘버리면 돌려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것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시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30페이지 보시면 1번 동그라미 법령이 무효인데 이 무효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라 했습니다. 자, 이때 무효는 두 번째 줄에 이행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행한 이후이면 원칙적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할 것 같으나 이때 불법 원형 급여가 되므로 746조가 적용돼요. 따라서 급여자는 반환 청구가 부정된다. 그러니까 재산을 내줘버리면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예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뭐든 간에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불공정한 법령이 104조입니다. 즉 사회질서 위반인 103조의 예시 규정을 해석하는 104조의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